A 204? 네. 다시 했는데 안 돼? 네. 아니 문제를 풀고 여기 저 뭐지? 저거 붙이라고 그 뭐라 그래 그거 그거 붙여가지고 내가 못 푼 거 체크 다 해놓고 그거 질문하는 거라고 그냥 마냥 붙들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노트에 풀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다들 근접하네요. 풀었는데 안 되는 걸 물어봐야지.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안 되는 걸 질문을 하라고. 응? 난 144. 144. 저 C에 153번이랑 155번. 승리다. 보답 한거 질문. 저 C 150이요. C 150. 150. 또 D 151이요. 2에 D D에 151. 151. 선생님 여기 안 풀어요? 2는 안 풀어도 돼요? 최대 최소까지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최대 최소가 들어있나요? 이거 방정식 부등식으로 출발하지 않나요? 그 전에 최대 최소 조금 있는 거. 최대 최소가 조금 있어요? 좀 볼게. 최대 최소가 좀 있구나. 그러게 이도 한번 풀어야겠네. 풀읍시다. 다음 시간 수요일날 올 때 뭐야? 20문제? 네. 20문제. 솔직히 말하면 이게 경계가 되게 애매해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어쩌는 어쩌고 최대 최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 오케이. 선생님. 네. D에 153이요. 253. 풀어보고 질문하는 거 맞죠? 네. 기억 계산하고 있어요. 기억을 대사하고 있어요. 표시해 놓으세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풀었으면 표시하면 되잖아. 표시한 게 여기 없어요. 그거 갖고 와야지. 승민이 질문 없나? 오, 204번을 와, 지난 시간에 선생님 나름 진짜 깔끔하게 해줬는데 다시 풀어볼랬는데 안 풀려요. 다시 했는데 안 풀려요? 네. 야, 이거 어디서 안 되는 거지? 어디가 안 되는 거야? 그 2랑 0이랑 마이너스 받을 수 있어서 요번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 교점 5개 나오는 것까지 이해했거든요. 그 뒤부터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질문할 거 질문해볼게. 네. 지금 이게 이제 gx가
얘가 이제 2, 0,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했잖아요. 얘가 이제 2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1에서 빼기 1을 뺐다는 거고 이렇게 됐다는 거고 얘는 1에서 1을 뺐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뺐다는 거죠. 이렇게 된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을 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을 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언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언제 1이 나오는지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fx가 아무래도 얘가 0이 되는 순간에서 문제가 되니까요. 그렇죠? 0이 되는 순간이 아니면 얘네도 0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그러니까 이거나 둘이 같아요.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t가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럼 여기가 x야. 이렇게 하면 우극한을 때렸을 때 얘가 1이고요. 좌극한을 때렸을 때 이거 얘가 이거 좌극한. 오른쪽 자극한. 오른쪽 얘가 좌극한이에요? 네. 좌극한을 때렸을 때도 둘이 완전히 같잖아요. 좌극한을 때리든 우극한을 때리든 둘 다 양수니까. 이 상태가 됐을 때가 이제 1 빼기 1 꼴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아래쪽에 있으면 이때는 ft가 음수니까 뭐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얘가 음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0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는 곳이 아니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 죄다 0에 해당돼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아니면 전부 0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날 때만 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뚫고 들어갔을 때랑 혹은 이렇게 뚫고 들어갔을 때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지금 x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음수니까 여기 절대값을 벗어 마이너스를 달고 벗어. 그래서 여기부터 봐야 돼. 여기부터 볼까? 우극한 x의 우극한을 볼게. x가 우로 가면 그러면 얘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 나와야 되고 t가 좌극한으로 가면 x보다 작을 때는 요거야 요거에 해당되는 거. 이때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얘가 2다. 그러니까 2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이 그림에 해당되는 거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림. 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2가 나온 그림은 이제 이거를 해당하는 거다. 요 부분. 요 부분이 이해가 됐을까?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건데 그 그림은 그냥 바로 그릴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았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다음 교점들을 이제 다 찾았을 거야 아마. 교점 찾는 것까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1. 그다음 여기 교점하고 여기도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얘네들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2였고요. 그리고 여기가 4였어요. 얘가 지금 누구 그래프냐면 지금 y는 뭐식인데 y는 마이너스 4 절대값 로그 이게 2분의 x 플러스 2. 자 근데 지금 이 녀석들이 다 교점이에요. 교점.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가 y는 gx하고의 교점이에요. 즉 1에서 마이너스 2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에서도 마이너스 2 값을 갖는다는 얘기거든. 함수값이 근데 gx가
요때가 이제 마이너스 1 빼기 1이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뭐 써놓긴 했구나. 이런 모양일 때 플러스 2가 되고 이런 모양일 때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랬으니까 x가 1일 때랑 x가 4일 때 요 모양이 돼야 돼. 내려가는 모양, 감소하는 모양이 돼야 된다. 1과 4에서 감소하는 모양이 나와야 돼. F가. 그래서 F는 1, 2, 4에 대해서 1에서는 이렇게 감소하는 모델이 나오고 4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모델이 나와야만 하는 거야. 4에서 감소하는 모델, 2에서는 증가하는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 두 개가 엮여 있잖아. 문제 이제 안 적었는데 두 개 이차함수가 K를 기준으로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져야 될 거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가 그려져야 될 건데 다만 우리가 이제 아직 알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그린 거는 여기를 거의 K로 기준으로 나눈 거 맞죠? K를 기준으로 나누고 여기를 K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린 거긴 해 이거는. 근데 이쪽이 K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쪽이 K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이렇게 이차함수를 이렇게 갈아타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K면은 이런 식으로 갈아타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골치가 아픈 거냐면 K가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2라는 점이 왼쪽 함수에 들어가냐 오른쪽 함수에 들어가냐는 K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2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미지수 두 개니까. 확실한 것만 잡고 가자는 게 바로 1하고 4죠. 이렇거나 저렇거나 1하고 4는 확실히 잡히잖아요. 1은 왼쪽 함수에 의존되는 거고 4는 오른쪽 함수에 의존되는 걸 테니 이 앞에 함수 f1x라고 할게요. 그 앞에 거를 f1 1이 0일 거고 그렇죠? f2 함수로 바뀌어 두 번째 함수를 4를 넣은 게 0일 거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하면은 a, b가 구해진다라는 소리예요. 어때? 이해돼요. 이제 됐어?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C로 가볼까요? C의 150번. 해담아, 질문. 저 체크를 해놨는데 응. 날라간 것 같아가지고 수요일에 할게요. 다시. 날라가면은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거야. 네. 복구하려고 이게? 그냥 다시 체크하면 다시. 그냥 책 보고 다시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책에는 돼 있고. 네네, 책에 돼 있어요. 네. C의 118번. C의 118번. 또 앞에서부터 할게요. C 118부터. 118이면은 그 118이라. 오케이. 지워도 되죠? 출발은 100타가 되게 심하네. 수세미로 밀어야 된다. 어떤 구조인지는 아는 거죠. 맞아? 어떤 구조라 그랬지?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기준선을 잡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가깝냐 이런 거잖아 지금. 그 기준선을 어떻게 잡으라고 알려줬죠? 수직이동선,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A, B에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어.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요 점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면서 생각하는 거야. 물론 얘도 기준점이 되기는 합니다. 함수 자체가 바뀌니까. 야, 이거 지금 거의 영상으로 잘 안 보이겠다. 여기 벡터가 이렇게 심어져. 오. 여러분은 보이세요, 이거? 보여요? 보여? A? 뭐라고 썼어요? 보이지? 보려고 노력 좀 해줄래? 볼 생각도 없어 보니까. 볼 생각도 없어 그냥. 자, 요 수직이등분선을 구할게. 수직이등분선 구하려면 중점 찾아야 되죠? 자, 이 중점의 좌표는 0,2분의 1. 자, 기울기 구할게요. 요 녀석의 기울기 2분의 3.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겠지? 맞아?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2분의 1 나와야 되니까 요게 이 직선이고 그럼 이 교점 두 개 각각 구해야 돼. 그래서 각각 구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을 구해보자. 이로 넘길까요? 그러면 3분의 5x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는 숫자가 좀 이렇게 나오나?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하네요. 그럼 여기도 이쪽으로 넘기면 3분의 4x 넘었더니 2분의 7. x는 여기 더 이상하게 나오네요. 8분의 21이요? 혹시 선생님 뭐 계산 잘못한 거 있어요? 맞아요? 되게 지저분하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여기에 P가 점 P라고 돼 있나요 혹시? P? 여기 좀 크지 않은 거죠? 크지 않은 거를 GX라고 한다. 그냥 그런 점이 뭐라는 말이 없구나. 아무튼 자 여기에 있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작을 때 그때는 요 길이야 요 길이 요거 p라고 할게. PA의 길이의 제곱이 얘가 fx고요. x가 마이너스 10분의 3 이상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여기가 더 가깝잖아. b가 그렇죠? 그때는 PB의 제곱. 그렇죠? 물론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8분의 21보다 작을 때도 여기에 넘어오는 거니까 이때도 PB입니다. PB. 저 여기가 A고요. 여기 PB. PB의 제곱일 거고요. 그다음에 x가 8분의 2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PA의 제곱이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여기가 가깝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그냥 싹 다 산수입니다. PA의 제곱 그냥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P라는 점은 여기서 P라는 점은 x, x 더하기 1이야. 얘하고 A하고 A가 얼마지? 였습니다. 이거 실제 거리를 구하셔야 돼요. x 더하기 1에 제곱 더하기 얘에서 얘를 빼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PB B는 지금 1,2입니다. P하고 1,2하고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똑같은 T예요.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얘에서 얘를 빼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 아닌데? 얘도 x 빼기 1인가요? 그죠? x 더하기 1에서 2를 빼니까 얘도 x 빼기 1이죠. 그러면 2의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P, B 여기서의 P가 달라지죠 이제. P는 x, 마이너스 2x 더하기 4하고 B하고의 거리요. 여기 B. B하고의 거리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하고 더하기 얘에서 2를 빼주는데 마이너스 2x 빼 더하기 2인가 요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고요. 요거가 근데 4가 앞으로 나오면 5의 x 빼기 1의 제곱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아 얘야.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아이 손톱만 지금. 눈은 여기 있었어요. 자 마지막 PA의 제곱 P의 이 점하고 요 A하고의 거리입니다. x 더하기 1의 제곱 얘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세요. 마이너스 2x 이걸 저걸 빼니까 플러스 5예요. 요거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분 가능한 점 찾는 거죠?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들을 찾는 거예요. 오케이? 승민아, 뭐 졸려? 승민아, 여기 이렇게 다 했어.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은 이제 어떻게 찾을 거예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네, 이거. 너 지금 졸려가지고 또 못 따라온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눈빛인데? 알아요? 미분 불가능한 점들을 모두 찾으래.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구간별로 함수를 다 찾았어. 이게 지금 뭘 찾은 거지, 나? 거리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문제에서? 거리의 제곱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 걸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gx 구한 범위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미분 불가능한 찾는 거. 연속이 아닌 점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여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보자. 이게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풀어요? 그냥 갖다 그렇죠. 1을 넣어서 같은지 확인하는 게 연속. 그 다음에 뭐 하죠? 미분해서 1 넣어서 같은지 확인하는 거죠? 그냥 그건데. 오케이? 근데 지금 일단 첫 번째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선생님 미분 가능한 거 찾아야 되니까 일단 연속인 거 찾아야 돼요. 그랬잖아. 내가 이 문제 지난번에 풀어줄 때 그때 기억이 아예 없나 혹시?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담아. 내가 그 당시 이 문제 풀어줄 때 연속성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진짜 내가 수업을 잘못했구나. 얘기야. 연속성. 이게 C단원이죠? C단원이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진짜 너네. 이거는 명백히 복귀를 안 했다고 봐야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내가 그 당시에 국빈아 내가 뭐라고 했지 연속성에 대해서? 연속성은 보장된다 그랬어. 얘 단어까지 기억한다. 채원이도 기억하지 않니? 그냥 연속 된다고 하셨. 그럼 연속은 그냥 보장된다고 얘기했었다고. 연속은. 그러니까 요 유형의 문제에 한해서 그래. 물론 그게 보장되는 걸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시간은 좀 걸리지 그렇지. 다 대입해와야 돼. 너네 솔직히 이거 진짜 마이너스 10분의 3 넣어서 계산하고 싶냐고. 솔직히 마이너스 10분의 3 넣어서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확인해야 돼요. 1 넣어서 둘 다 계산해서 확인해야 되고 이거 8분의 21 넣어서 또 계산해서 같은지 확인해야 돼도 그게 연속성 확인하는 과정이잖아. 그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대입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연속성이 보장이 된다. 이유도 말했어요. 이유는 뭐냐? 잘 봐. P가 이쪽으로 이렇게 접근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0분의 3인 순간이 여기거든요. 여기야. 여기 마이너스 10분의 3 되는 순간이. 여기에서 이 길이랑 다르겠냐고요. 길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분의 3을 넣는 순간 길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서 연속성이 보장이 된다. 내가 너무 그 얘기를 좀 너무 성의 없게 했나? 당시? 그랬을 수는 있겠다. 아이 좀. 아이 그래 그때 질문하든가. 어? 연속성은 이거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얘보다 작을 때는 얘가 길이고 얘보다 클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인데 그 길이가 그러니까 아니구나. 미안해. 여기나 다 얘랑 길이잖아. 이게 여기가 더 기니까. 무슨 소리지? 여기구나, 여기. 그렇지. 여기로 넘어서 얘랑 길이. 둘이 똑같잖아. 여기 P가 여기 있으나 이 길이란 말이야, 이 길이. 그럼 P가 B에 가까이 가면 둘 다 0이겠지. 실제 봐봐, 여기 1 넣으면 0이잖아. 연속성에는 이상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연속성을 확인 안 하는 거야, 이 문제는. 연속성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진짜 힘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한다? 승민아 이제 뭐 할 거야? 그렇죠. 미분한 다음에 대입해서 같은지만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할 만한 거야. 이제 여기서 미분을 싹 해서 다시 써.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이거 전개해서 미분할래? 그냥 미분할래? 그냥 미분할 수 있지? 승민이가 대답해 줄래?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리고 원래 속함수의 미분 곱해야 돼? 속함수의 미분은 1이어서 안 하는 거야? 자, 이거 미분이 되게 간단하네. 요것도 미분하시면 4 x 빼기 1일 거고, 요것도 2 넘어오니까는 미분하면은 10 x 빼기 1일 거고, 얘 미분하면은 이게 전개한 다음에 미분하면 그것도 오래 걸리는데 어차피 우리 합성함수 미분이라는 거 할 줄 아니까 여기 조심해야 되는데 요거 미분 뭘 조심해야 돼? 거기 마이너스 2 해야 되지? 선생님이 요번에 시험 대비 지금 뭐 이솔고, 서영고, 그다음에 저 본원에서는 한백고 등등 다 시험 봤거든요. 시험 대비 하면서 내가 뒤통수를 여러 번 맞았거든. 여러 번 맞았어. 뭘 여러 번 맞았냐면 이거 미분을 진짜 제대로 못하더라고. 또 어떤 이거 내가 제일 충격받는 게 뭐야? 이거 미분하랬더니 이거 엉망이야. 이렇게 하는 애들 있다. 내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이렇게 하던가? 뭐 다양해요. 다양하게 못합니다. 엉망입니다 아주. 예희, 너 이 미분할 줄 알지? 해봐. 2 fx f 프라임 x 이렇게 맞아? 여기 있었네. 범위 저기 있었네. 자, 해담아 미분해봐. 2x f 프라임 2x X제곱. x제곱? 너가 대답 안 했으면 승민이까지 확인해서 3명 다 그냥 3명 다 저격하는 건데. 진짜 얘기야. 합성함수 미분법을 한 번도 안 써본 거거든요. 그럼 로피탈을 무슨 수를 쓰냐고요. 로피탈.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제 너희 이제 시험 되면 항상 한백보 시험지랑 이제 여기 최근에 시험 본 거 다 여러분 다시 풀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 내가 최대한 스포는 좀 안 할 거거든요. 근데 한백보 애들 하면서도 내가 계속 그랬어요. 이제 로피탈을 해주면은 내가 처음부터 로피탈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극한을 너무 못해서 안 돼서
로피탈을 최대한 늦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일부러 늦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약간의 단점이라면 뭐가 있냐면 그랬더니 로피탈을 알려줘도 안 써. 그런 단점이 또 생겨요. 한백고 애들이 딱 그런 애들이 몇 있었거든요. 알려줬는데 자기 안 써요. 선생님 저는 그냥 시험 때도 안 쓸 거예요 그러거든. 시험 때 로피탈을 안 쓰면 너무 힘든 문제들이 아주 그냥 즐비해. 로피탈을 딱 쓰면은 30초 컷인데 안 쓰면은 한 3분 걸려. 그런 문제들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시험 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로피탈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이직거리 하는 거예요. 이직거리 안 쓰다가 쓰면은 왜냐면 이런 문제 많잖아. 너는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런 거? 이런 거 해볼까? fx제곱 빼기 f1 뭐 이런 거 많잖아. 여기 x제곱 뭐 f 이런 거 많잖아. 이거 많이 봤잖아.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감당이 돼요? 이거 감당 못해 너네. 이거 뭐 빼고 더하고 감당 못한다고 내가 안다고. 로피탈 쓰면 한 방에 해결된다고요. 이놈들아. 근데 아직도 합성함수 구분을 못한다? 그럼 로피탈은 끝난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그냥 약간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으시지는 마시고 듣기 싫을 수는 있어. 근데 어차피 너네 성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줄 겁니다. 한 3문제 정도는 그냥 날아갑니다. 30초 안에 풀만한 거. 그냥 날아가요. 그냥 날아만 가면 좋게 그거 풀다가 다 만나고 뒤에 풀어야 되고 못 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거 합성수 유분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 이거 합성수 유분 다 했고요. 이제 대입을 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같은 거 알겠지? 하나만 해줘? 하나만 해줄게. 1로 같아지죠? 여기 미분 가능한 거예요. 마이너스 10분의 3은 너네가 해! 야, 너네가 여기다가 8분의 21을 넣어. 이거 넣어서 확인해. 이거 너네가 해. 알겠지? 시험을 늦게 보니까 장점이 없지는 않아. 이런 면에 있어서 잔소리 한 번 더 들으면 좀 고치겠지. 로피탈을 쓰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150번? 150번. 문제 양이 좀 많긴 하다. 참 이 문제 자체를 예전에 풀어줬었는데 못 풀었다고 뭐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풀면 어려울 수 있어요. 전반적인 뭐는 이제 어떤 개요랑 문제 푸는 아이디어랑 이런 것들이 살짝 기억 안 날 수 있어서 안 풀릴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뭐라 안 하고 다만 늘 학습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들 있죠.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런 거를 못 하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후절 맞아야지. 그럼 후절 맞아야 돼요. 자, 150분 볼게요. 150번. 이거 누구 질문이지? 누구? 얘 질문이야? 자, 그러면 가만 있어봐. 이건 내가 우리 약속하지 않았나? 풀지 말자고? 1등급 맞고 싶은 사람만 풀자고 했잖아. 그럼 넘어갈까요? 자, 일단은 그래서 국빈아 150번 어때? 150번 풀 수 있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풀 수 있대. 시간은 오래 걸려도 풀 수 있다. 채은이 어때? 시간 걸리면 풀 수 있어요. 해담이는? 풀 수 있어요? 승민이? 잘 모르겠어? 승민 목표가? 1이면 빨리 말해. 내가 풀어줄게. 1은 아니야. 그래서 약간 아무 보인다. 예희? 그럼 됐어. 풀지 마. 1등급이 목표인데 이거는 내가 꼭 풀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내가 풀어줄게요.
151번. 아, 그래요. 그래요. 151번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마이너스 x, x 빼기 1, 151번 아닌 것 같은데. D151. 아, D151이요? 그렇구나, D구나. 그럼 153번. 아하. 토요일 날 나와서 푼 애들이 문제 푼 애들이 진짜 없더라는데. 진짜 요번에 많이 안 나왔잖아. 토요일에 좀 어려웠나 봐. 그래서 중앙고다 보니까 사실 중앙고인데 웬만하면 안 풀려요. 응? 네, 중앙고 워낙 어려워서 중앙고는 이제 물론 약간 쉽게 낼 때도 있긴 했거든요. 있긴 한데 대체로 뭐랄까 그 아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전혀. 일단 문제 유형은 그나마 그래도 기출이 제일 많이 나오는 기출을 진짜 많이 넣어요. 킬러 위주로 킬러 위주로 막 3-4개씩 막 때려 넣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못 풀게 그냥 내버리거든요. 중앙고가. 그래서 문제 각각은 그러니까 각각은 좀 시간을 넘겨서 풀어볼만 해요. 시간을 좀 넘겨서 풀어볼만 하고 시간 안에 이제 제대로 풀기는 정말 어려운 시험지여서 웬만하면 안 풀리는데 이제 한번 그냥 풀려봤어요.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닐 거니까 gx가 t에서 불연속인 t의 개수가 1이다.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쨌건 보아하니까 함수가 바뀌는 순간이 fx가 0인 순간에서 바뀌죠, 그렇죠? 함수의 변화, 함수 갈아타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함수 변화 순간은 fx가 0인 곳이죠, 그렇죠? fx가 0인 곳에 대한 이야기일 거야. fx가 0인 곳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요 부분은 0보다 큰 곳이니까 얘는 이제 fx 더하기 x로 표현이 돼야 되고, 요 아랫부분은 f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2fx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파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하면 알파일 때 둘이 같아져야 되잖아. 이게 연속이 됐다라고 하면 알파에서 x는 알파에서 연속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연속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f 알파 더하기 알파는 2f 알파인 거니까 결국에는 f 알파가 알파랑 같다는 소리지. 이렇게 되면 연속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연속인 거예요. 연속이라는 말은 이거를 만족해야 돼. 이거를 만족해야 돼. 근데 지금 f 알파가 0이었잖아. 알파도 동시에 0이어야 된다는 얘기네. f 알파가 0인 곳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동시에 0이 된다는 얘기. 이거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알파가 0이어야 되니까 y는 x하고
fx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는 거야. 원점에서 만나야 연속인 거다. 원점에서 만나야. 그러면 알파가 여기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여기가 알파고 여기 알파가 0이야. 0이고 여기 베타 감마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베타하고 감마에서는 연속이 돼 안 돼? 다시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논리를 잘 따라와봐. 한 번 더 설명해 볼게. 함수가 바뀌는 순간은 f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함수가 바뀌니까 아마도 함수 값이 0인 곳에서 함수 변화가 나타날 거야. 지금처럼 요 x축 위쪽은 요거, x축 아래쪽은 요거니까. 근데 알파에서 지금 함수가 변하잖아요. 위로 가면 요거, 아래로 가면 요거 변하니까 알파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렇게 같아져야 연속될 거야.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거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요 알파에서는요 어차피 F알파가 0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도 동시에 0 돼야 된다는 게 0,0 뿐인 거예요. 0,0에서만 그럴 수 있는, 연속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써? 알파하고 베타. 불연속이야. 베타 감마. 얘네들에서는 저 누구? gx가 불연속이야. 그러면 일단 이 그림은 탈락이지. 왜? 불연속점이 몇 개? 한 개. 얘는 두 개. 그래서 이 그림은 탈락이라고. 세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는 끝. 안 돼.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만 가능한 거야. 그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를 이제 떠올려 봐야 돼. 이런 거, 뭐, 혹은 이런 거. 자, 이런 그래프들을 떠올려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점은 웬만하면 불연속인데 얘가 0이면 연속되는 거야. 그렇지? 이 점은 0이면 연속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점이 문제겠지. 이런 점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오케이? 확인 한번 해보자. 근데 야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얘래. 함수가 변하지 않아. 이 점은 함수의 변화가 없어. 즉 얘는 100% 연속이야. 100% 얘가 연속이거든? 이해돼요? 얘는 100% 연속이야. 그러면 이놈은 불연속이어야만 하겠다. 그치? 요 점이 불연속이어야지 말이 되지? 그죠? 그래서 내가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는 0이면 안 돼.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해됐어? 왜 알파는 0이면 안 되냐고? 왜 여기 불연속이냐고? 한 점에서 불연속. 얘는 100% 연속이라며? 그럼 여기가 불연속 돼야 되니까 알파가 0이면 연속이 돼서 안 돼. 그래서 알파는 0이 아니면 말이 돼. 이 그림 말이 돼. 자, 요 그림도 볼게요. 자,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일단은 얘는 0이 아니면 불연속이야. 불연속 확률이 높아. 자, 이거가 어떻게 되나 보죠. 알파에서. 근데 얘는 함수의 변화가 있기는 있다. 그쵸?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요 아래쪽은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EFX로 처리가 돼야 되고 요 점은 정확히 요 점은 fx 더하기 x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요 점은 둘이 함수가 바뀌긴 하죠. 알파인 순간 딱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연속이려면 여기서 자 연속이려면
연속이려면 여기다 알파 넣은 거랑 여기다 알파 넣은 거랑 이건 이제 극한이에요 사실은. 극한. 여기다 알파 넣은 거 이래야 돼. 즉 F 알파는 또 알파가 되는데 F 알파가 0이었으니까 연속이려면 알파가 0이어야 돼. 연속이려면 결국에 저 알파가 0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버렸어. 얘가 원점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연속이려면. 그치? 연속이려면. 그럼 만약에 얘가 0이면 얘는 불연속. 오케이? 얘가 0이면 얘가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야. 베타가 0이면 여기는 100% 불연속. 알파 0이 아니면 불연속이 돼야 돼. 알겠어요? 자, 다시 이 그림에서는 얘가 0이 아니어야지 모든 걸 만족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알파가 0이거나 아니면 베타가 0일 때 한 점에서만 연속이라는 성질을 만족하는 거예요. 다시 알파가 0이면 베타에서 불연속이 되고 베타가 0이면 알파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 사실까지 일단은 파악은 했다. 자, 이제 미분 가능성을 또 봐야 되잖아요. 오케이? 이제 미분 가능성을 볼게. 자, 그래서 각각의 함수 미분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자, 두 점에서 미분 불능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 경우부터 해볼게. 이제 미분 가능성을 따져보자. 미분에서 알파를 넣어. F 프라임 알파 플러스 1과 F 프라임 알파가 같지 않아야 되지. 왜? 두 점에서 미분 불능이라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야 여기는 그냥 베타는 그냥 무조건 미분 가능 아닌가? 왜냐면 함수 변화가 없다며. 같은 함수야 동일한 함수야 이거. 함수에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미분이 가능해져요. 여기는 이렇게 되면 미분 불능이고 두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말에는 위배되겠지. 그래서 저거는 탈락. 여기 이제 갈게요. 미분 불능 둘 다 미분 불능이어야 돼. 여기서 미분 불능일 방법. 그러면 F 자 일단은 요거 F 프라임 알파 네네. 자 F 프라임 알파 플러스 1 이거 하고 아까 이거랑 똑같아요. 같지 않아야 돼. 이 F 프라임 알파가 달라야 됩니다. 따라서 F 프라임 알파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요. 1이 아니어야 돼요. 이거는 미분 불능 맞네. F 프라임 알파는 0이니까 실제로는 0이니까 미분 불능입니다. 이거는 오케이. 얘는 미분 불능한 점이야. 자 이제 베타에서도 미분 불능해야 되잖아. 그럼 베타도 이거를 똑같이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면 F 프라임 베타 플러스 1 하고 이 F 프라임 베타 얘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F 프라임 베타가 뭐가 아니면 돼? 1이 아니면 돼. 그러면 둘 다 미분 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양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1만 아니면 되는 거야. 1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리고 중에 하나가 0이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오케이 됐어. 일단 이거 이면 미분입니다.
그냥 얘는 그냥 무조건 맞고 얘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두 함수를 다 적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fx를 자 x 자 알파가 0인 경우입니다. 이게 알파가 0이라고 치고 x제곱 곱하기 x 빼기 베타 요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베타가 0인 경우도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x 빼기 fx는 x 빼기 알파의 제곱 곱하기 x.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둘 다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요거부터 확인할게. 우선은 f-2가 -2라는 사실이 있어서 이걸 대입할 겁니다. 4 곱하기 -2 빼기 베타가 얼마다? -2다. 이거 계산하면 베타가 나올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기가 얼마니? -8 빼기 4 베타는 -2. 베타는 넘어가니까 -3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네? 베타. 베타가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지금 이 모양을 만족을 안 해요. 그래프가 틀려요. 왜냐하면 이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0에서는 접했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0이고 이거 -2분의 3이거든? 그럼 저 첫 번째 그림이 나와버려서 너는 탈맞은 것 같아. 그냥 요거 확인해 볼게. 자, f의 -2는 -2 곱하기 -2 빼기 알파의 제곱이 되겠고 너가 -2인 거야. 요거 계산을 하시면 얘가 1이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2의 제곱이 1인 거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2가 1이거나 -1이구나. 알파는 -1, 알파는 -3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답으로 나왔거든요.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는 fx가 x 더하기 1에 제곱하고 x고요. 다른 한 가지는 x 더하기 3에 제곱하고 x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는 뭐다? 요거 요게 필요해요. 0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 아니어야지 최종적으로 다 만족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베타가 여기서는 베타가 얘가 베타가 0인 거예요. 베타가 0인 거야 지금. 베타가 0인 걸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알겠죠? 요거는 알파가 0인 걸 문제를 풀었고 근데 탈락했고 베타가 0인 걸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인데 베타에서 미분계수가 1이 아니어야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프라임 베타 즉 f 프라임 제로야. f 프라임 제로가 여러분 요런 거 미분은 바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요거 없애고 0 대입하라 그랬어. 너는 바로 탈락. 요거는 f 프라임 베타는 f 프라임 제로 같은데 얘는 0을 넣었더니 9죠. 그러니까 얘는 합격.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답이 나온 거예요. 지난번하고 설명하는 순서를 조금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점만 있느냐 아니면 접하는 점들이 있느냐를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위로 접하는 그림하고 아래로 접하는 그림하고의 구조가 조금 달라요.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위로 접하는 그림은 얘가 무조건 미분 가능합니다. 이거 베타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져요. 이 상황이 되면 여기다가 좀 적어볼까? 이렇게 이 상황이 되면 함수의 변화가 없잖아요. 함수의 변화가 없다니까 이 점에서는 연속인 것도 당연한 거고요. 미분도 가능합니다. 연속이고 미분도 가능해버려.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탈락이야. 왜? 두 점이 미분불능이라고 한 말에 모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만 가지고 열심히 따져봐야 되는데 얘만 가지고 열심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죠? 얘만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보아하니까는 여기가 연속이 되려면 알파가 0이 돼야 돼. 어떻게? 이것도 확인해야 돼. 아까 했던 거 동의로 여기서도 확인했던 그 작업이죠. 알파를 넣었을 때 얘랑 같아야 된다. 왜 선생님 왜 얘는 아까는 따져볼 필요 없는데 왜 얘는 따지죠? 이유가 뭐였냐면요. 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점에선 얘를 따른다고 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그래.
여기 0인 점이 있잖아. 아래 0보다 작은 곳과 0인 점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야. 여기는 두 가지 함수가 함수 변화 순간이 있는 거예요. 0 되는 순간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연속이 되는 방법은 알파가 0인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얘가 0인 방법은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베타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때 불연속이 돼요. 어느 한 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로 나눴다. 둘로 나눴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알파나 베타에서 미분 가능할 방법. 근데 사실은 사실 이 표현이 이거 되게 사실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기는 해요. 요 표현은 되게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국빈아 이거 왜 문제가 있는 표현일까? 채연아 이거 왜 문제가 있는 표현이지? 원래는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자, 여기 fx가 있는데요. fx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 여기 x 제곱, x가 뭐 a가 아닐 때는 x제곱이래. x가 a일 때는 뭐 b래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쳐봐. 응? 이거 미분 가능 확인할 때 미분 가능성 확인할 때 그냥 이거 미분해서 a가 넣었을 때 같아지면 된다 이렇게 확인하는 게 맞나? 함수값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거 미분 가능성 확인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거 미분 가능성 확인 어떻게 해요? 연속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 미분해서 확인하고 채연이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일단 국빈이가 말한 게 잘못됐거든? 해담이 미분 가능성 확인 어떻게 할 것 같아? 우리가 보통 케이스 펑션이면 미분한 다음에 같은지 확인하죠? 그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네 상수 미분하면 얼마야? 0이잖아요. 정말 그게 말 될까요? 여기다 미분해서 A 넣고 여기다 미분한 다음에 A 넣은 게 같다? 절대 얘 상수 미분은 무조건 0 되는데 약간 이상하죠? 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스 펑션의 미분 가능성이라는 건 구간 이쪽 구간에서 함수가 따로 정의되어 있을 때 미분한 다음에 같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포인트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얘가 미분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미안하지만 방법이 한 가지예요. 미분계수의 정의 밖에 없어요. 미분계수의 정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요 표현,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안 돼요. 그럼 화수령 쓸 때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서술형이면 더 심각해요. 서술형이면 어떻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해야 옳아요. 서술형이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아예 없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내가 고쳐줄까? 아예 싹 다 고쳐줄게. 이거 언급을 하지 말고요. 자, 알파가 0일 때 한번 볼게요. 그치? 알파가 0이잖아? 알파가 0이면 경우 자, gx는 x 이퀄 0에서 연속함수죠. 알파가 0이면 연속이 된다고 아까 확인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gx를 어차피 0에서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 함수 아래에 있는 이 함수로 확정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x가 0일 때 x가 0 근방에서
근방에서 gx는 그냥 이 함수인 거예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좀 어렵나? 다시. x축하고 맞닿은 이 점에서는 원래 함수값만 따로 돌고 있는 상태거든요. 함수값만 따로 돌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따로 쓰는 게 맞죠. 0이 아닐 때는 아래에 있는 함수를 따르고 0일 때는 저 위에 있는 함수를 따르니까 따로 쓰는 게 맞는데, 근데 알파가 0이면 연속이라는 걸 여기서 확인했죠 우리가. 얘가 알파가 0이면 연속이라는 걸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알파가 0이 되는 순간은 쟤는 적어도 x는 0에서 연속이니까 따로 쓸 이유가 아예 없는 거야. 그냥 이 함수에 편입돼 버린 거야, 함수값이. 그래서 gx를 그냥 이대로 써버린다고. 이 함수에 그냥 편입돼 버렸으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얘는 알파에서 무조건 미분 가능해져요. 그죠? 무슨 말이야? 그럼 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옳다. 왜 안 돼요, 선생님? 두 점에서 미분이라며. 근데 알파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됐다니까? 연속인 순간 미분 가능해져 버렸어. 얘는. 알파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알파가 0인 경우가 그럼 어떤 알파가 0인 경우라는 얘기는 함수가 그때 알파가 0인 경우는 gx 즉 fx가 알파가 0이면 fx는 어떤 생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 요 놈은 탈락이라고. 0에서 미분 가능해서 탈락이에요. 얘는. 이때는 탈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를 따지러 갔어야 됩니다. 요 경우는 그럼 이제 알파가 0이 아니고 베타가 0인 경우야. 베타가 0인 경우. 물론 알파는 0이 아닙니다. 알파는 0이 아니고 베타가 0인 경우는 요거는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확인했어요. 왜? 베타에서도 지금 이렇게 뚫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알파와 베타 모두 이제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경우는 아까 어떤 그림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베타가 0이고 이렇게 자, 이거 베타 여기가 0인 거야. 여기가 0 알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얘 때문에 알파가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일단은 불연속 점이 됩니다. G가 불연속. 네, 불연속이니까 미분 불가능한 당연하고 얘는 연속은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져야 돼. 베타일 때 미분 가능성을 따져야 되고 그 과정이 아까 적어줬던 대로 따지시면 돼요. 아까 적어줬던 대로 어떻게 저렇게 2분에서 F 프라임 베타 더하기 1과 F 프라임 베타가 달라야 된다. 즉 F 프라임 베타는 1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베타에서.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일단 이거 알파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거 두 가지를 따져준 거예요. 심오한 문제. 첫 단계